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닷새 전에 MRI 자기공명장치 촬영을 하던 60대 환자가 갑자기 날아온 산소통에 몸이 끼어서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RI 기계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자성이 철제 산소통을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일어난 사고였죠. 국내 병원에 보급된 기기의 자성 강도는 15,000 가우스나 3만 가우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냉장고 문에 들어있는 자석 세기보다 최대 300배나 강한 수준입니다. MRI를 찍기 전에 주위에 금속 물질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몸에 금속성 의료 장비가 있다면 촬영 전에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는 내리막길에서 10kg의 볼링공이 굴러 내려와서 안경점 통유리를 뚫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언덕길 위에서 남성이 양손으로 볼링공을 힘껏 바닥으로 굴리자 속도가 붙은 볼링공이 도로를 가로질러 안경점으로 돌진했고요. 유리벽 위쪽을 뚫고 들어와 진열장을 박살내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다행히 안경점이 쉬는 날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볼링공을 굴린 70대 남성 실수를 인정했고요. 150만 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안경점 주인과 합의를 했습니다. 경찰은 안경점 주인이 처벌을 원치 않아서 70대 남성을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물류 대란은 우리 식탁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이 껑충 뛰면서 수입산 고기 가격도 올랐고요. 덩달아 국내산 돼지고기와 소고기 가격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호주산 갈비는 56%나 껑충 뛰었고 수입산 냉동 삼겹살 가격은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물류 대란 여파로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평년 대비 18.7% 줄었습니다. 이처럼 고기 수입량이 줄고 가격도 껑충 뛰자 국내산 고기 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늘어난 집밥 수요에다가 지난달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외식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고기값은 더욱 치솟고 있는데요. 글로벌 물류 대란이 식탁까지 덮친 가운데 고기값 고공행진은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어제부터 만 16세와 17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학년의 청소년들에게도 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죠. 학생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나면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합니다. 소아청소년은 예진표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성인과 달리 심근염이나 심낭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등을 겪은 적이 있는지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한편 일부 의료기관에서 17세 이하에는 허가되지 않은 모더나 백신을 오접종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재접종 여부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50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34만 3,4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는 1,489명이 추가로 접종해서 총 4,040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까지 접종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3,318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는 덜 춥기는 하겠는데요. 그래도 이 한기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도 나와 있고요. 비가 그치고 내일은 더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리는 비의 양 대부분 5mm 내외로 적겠지만요. 강원 산지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도에서 12도,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 선이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이 추위와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환절기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19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행복한 아침 건강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쌤, 김혜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을이 제 머리에도 왔네요. 네, 은행나무 같은 여자 개그우먼 김혜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배우상 한의학 박사, 전지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 나눌지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야, 오늘의 주제는 근감소증입니다. 네, 근데 앞서 영상에서 봤듯이 뭐 허리가 좀 굽어지고 네. 걸음이 느려지고 힘이 약해지고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으면은 힘도 없어지고 근력 빠지고 점점 거동도 힘들어지고 부딪히면 다치고 이런 증상들을 그냥 그려려니 하는데요. 이게 그려려니가 아니고 질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인데요. 오늘은 좀 낯선 이 근감소증의 원인, 증상, 그리고 예방법 등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근감소증 아직 확실한 치료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예방법은 많이 있거든요. 오늘 특급 처방에서는요, 근감소증의 예방법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겠죠. 네. 근감소증에 대해서 보다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육하면 또 행운쌤 아니겠습니까? 네. 근육 꽉꽉 채워주는 운동 잠시 후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치료제가 없는 질병이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네. 그래도 예방법이 확실하게 있다고 그러니까요. 오늘 한번 챙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감소증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죠. 화요일 건강혁명 지금 시작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근감소증이 어떤 건지 그거부터 알아야죠. 예, 근감소증은 이게 본래 있던 질환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근육이 빠져서요, 마른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요. 그런데 노년 인구가 급증하게 되자 이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의료적 심각성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질환 자체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됐는데요. 그 심각성이 드러나는 상태에서 근육감소증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 질병은 근육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감소되면서 근력 저하, 즉 힘이 약해져서 잘 걷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고요. 또 일어나지도 못하는 네. 신체 기능 저하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질환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질환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진단 코드가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감소증 문제는요, 1998년도부터 문제가 인식이 됐지만 이게 문제로 인식을 하고 질병으로 진단을 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2016년도에 미국에서 하나의 진단 코드를 받았고요. 2017년도에는 WHO에서 근력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을 살코페니아라는 정식 질병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올해 1월에 정식 질병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최근에야 인정받은 질병이군요. 그러네요. 근데 근감소증하고 근육이 적은 거하고 이게 다른 거죠? 네, 근감소증과 근육이 적다는 거는요,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실제로 근육의 절대량이 부족하지만 힘이 정상이고요. 걷기 등의 신체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다면 그건 근감소증으로 보실 수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것은 절대적인 근육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의 노년기의 건강을 나타내는 뭐 지표, 척도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감소증은 40대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기가 되면은요, 이 매년마다 근육량은 연간 1%, 근력은 3%씩 꾸준히 줄고요. 80대가 되면 20대의 근육이나 근력의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 근육을 관리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30대가 넘어서면서 네.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런 건데 그래도 우리가 관리가
잘 되면, 그러니까 예방을 좀 하면 근육량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80대 모든 사람들이 20대 절반처럼 이렇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과 식단을 통해서 근육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력이 없어지고 또 걸음이 느려지고 옛날보다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근육의 감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이 근육량이나 근력 자체를 좀 쉽게 늘리기 어렵거든요. 따라서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전부터 근육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사실 이제 근육이 많으면 너무 좋지만 이게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은 약간 좀 오히려 마르신 분들도 좀 있던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장수를 하는 요인에는 사실은 근육량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다 굉장히 많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에는요, 기대 수명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나이가 드시면서 근육량도 감소하고 근력 모두 감소를 한다면요, 현저하게 감소한 이렇게 근감소증이 오게 되면은 사망 위험률이 약 5배 정도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아니, 근육이 좀 부족하다고 사망 위험이 5배는 좀 이렇게 과장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혀 과장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근감소증 이제 자체가 위험하지만요.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질병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근감소증이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당뇨거든요. 우리 몸에서 근육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쓰는 장기예요. 네. 그런데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많이 소비를 하지 못하겠죠. 네. 그러면 그만큼 남은 포도당이 혈중을 떠돌게 됩니다. 그렇게 떠돌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에 대한 위험 요인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즉 근육량이 줄면 혈당의 사용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로 인해서 당뇨의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근감소증 환자는요, 일반인에 비해서 당뇨의 위험률이 3.9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가 드셔서 사고 사망 원인 3위가요. 바로 낙상입니다. 네. 맞아요. 낙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발하는 원인 자체가 이게 부주의도 있겠지만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근력 저하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의 대부분의 부분에 아주 상당한 부분 자체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이라든지 또 심장, 혈관 근육 형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아주 건강에 악화가 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심혈관 환자의 약 30%는요. 근감소증을 겪고 있다고도 합니다. 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지금도 뭐 근육 좀 빠진다고 그것 때문에 사망 위험이 올라간다는 거 요거 좀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국제 비만 저널에서는요. 65세 이상에서 근육량과 근력이 부족한 남성의 경우 사망 위험이 4.1배나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기도 했었고요. 같은 연령대에서 특정 암 환자의 경우 생존율을 분석했어요. 자, 그런데 근감소증이 없이 근육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생존율이 92.5%나 됐는데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에서는 3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게 병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나이를 먹어서 30대 이후가 되면 근육은 알아서 감소한다는 게 이게 좀 슬픈 일인데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요. 네. 자, 다리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20대 다리죠. 네. 아유, 튼실하니 아주 탱탱하지 않습니까? 저게. 네네. 저도 저랬던 것 허벅지 같은데. 좋아. 예.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나이 먹어서 30 지나고 40 지나고 50 지나고 이제 60대가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저렇게 반 이상 줄어든 저 다리로 이제 줄게 됩니다. 많이 줄었네요. 자, 다음 화면도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상체예요. 네. 자, 삼각근, 그 가늘어지지.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런 쪽인데 팔 근육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근감소증이 오게 되면은 반 이하 정도로 이렇게 훅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허벅지가 이렇게 굵었어요. 축구 선수처럼. 내 아버지가 장가 가면 빠진다. 근데 나이 드니까 이게 줄어들죠. 그래서 막을 수가 없어. 거미 체형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팔다리는 가늘고 얇아지는데 배는 나오고 뭐 이렇게. 맞아요. 네. 저기 이제 30대에 이제 근육량의 정점을 딱 찍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해마다 1%씩 꼬박꼬박 이자 빼가듯이 빼갑니다. 자, 그러다가 80세가 되면은 정점의 40%밖에 남지를 않고요. 결과적으로 좀
덩치가 크고 탱탱했던 고기들이 네. 삐쩍 마른 육포처럼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60세 이상 경우에서는요, 4명 중에 1명은 근육 저하 상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근육 저하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근육 자체가 신체 전반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 보셨듯이 팔다리 근육이 저렇게 줄었다고 하면 실제 내장 장부의 근육 또한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나이가 들으셔가지고요, 예전부터 소화가 안 된다, 또 관절에 통증이 느껴진다, 이것도 근육 저하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우리 삼킴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잖아요. 근데 음식을 먹다가 사례가 자꾸 들리고 하시는 것도 입에서부터 위로 들어가는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기신 것일 수 있고요. 관절의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관절염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근감소증이 심각한 이유는요, 이로 인해서 각종 노인성 질환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면은 뼈의 골밀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뼈의 골밀도가 줄면은 사소한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어서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뭐 근력 근육하면 그냥 헬스장에서 아령 들고 아니면 뭐 맞아요. 하체 근육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 전신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전신에 영향 그러면 또 우리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심혈관계 질환들이잖아요. 네네. 자, 국내 연구에 따르면요,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경우 심혈관 위험률이 자그마치 76%나 없는 사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근육이 부족한 노인의 사망률은 남성의 경우는 5배, 여성은 2배 높게 나타났으니까 정말 근육이 우리 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평소에 근육 키우는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한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르신들한테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한 운동이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근육의 또 근력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근육 때문인데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가장 부지런하게. 가장 부지런한 거? 하체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하체. 왜냐면은 이 몸을 지탱하면서 매일 걷잖아요. 그죠? 맞아. 하체? 하체. 우리 몸의 전체 근육으로 되어 있다면 혀 근육이 이게 계속 우리가 말하지, 음식 먹지 이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혀 그럴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반대로 혀는 말하거나 먹지 않을 때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잘 때도 그렇고. 맞아요. 뭔가 24시간 계속 운동을 해야 오. 되는 곳이 아닐까 싶어서 심장 쪽 아닐까 혹시?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많이 똑똑해졌어요, 제가. 의사 되지 그랬어. 괜히 아나운서 했네. 이 심장은 아주 거대한 근육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아주 쉼 없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근육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수축과 유연을 반복하면서 온몸에 혈액과 영양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 심장뿐만 아니라 췌장, 간, 대장, 또 혈관에서부터 또 여러 신경세포에까지 근육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근육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근감소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적금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돈 적금뿐이 아니고 근육 적금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적금을 들어야 나중에 연금 타듯이 네. 그렇죠. 맞아요. 근육을 뭔가 탔을 수 있는 그런 게 힘 의미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근육 적금 제대로 붓고 계신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저보다도 근육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뵐 때마다 참 이렇게 돼요. 네. 10년 이상 진행한 프로그램만 7개가 됩니다. 와. 정말 국민 MC시죠. 근육부자 뽀빠이 이상용 씨를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충성!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행복의 아침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근육이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 오래 사는 방법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나이를 많이 먹으면 오래 삽니다. 그리고 절대 건망증이 있어서는 오래 못 삽니다. 제 친구 아버지도 건망증 때문에 지장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숨 쉬는 걸 잊어먹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숨도 열심히 쉬시고 행복한 아침과 함께하면 여러분들 진짜 행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성! 야.
순식간에 우정의 무대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때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거기 가서 다 모여보는데 저거 네. 왜 봐? 그런데 정말 분위기 훅. 와. 이거 진짜 이 아침부터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뭐 완전히 단풍을 입고 나오셨어요. 이 연세에 이 빨간 옷이. 예? 아니 멀리서 보면 눈에 안 띌까봐 뛸라고. 아 요즘에도 바삐 활동하고 계시죠? 어떻게 아니. 지내세요? 예. 아이고 참 이재용 씨가 부럽습니다. 예? 저는 프로그램이 전부 야외예요. 밖에서. 그러니 집합도 안 되고 모임도 없고 다 코로나 때문에. 한 달에 4, 50개 행사를 네. 하던 제가 네. 요즘 25개월째 행사 2개 했습니다. 완전 백수인데 네. 진짜 나쁨만 먹겠더라고요. 아, 너무 힘들고 외롭고 또 친구들도 안 만나게 되고 그게 더 힘들고 더군다나 이 건강한데 불 때가 있어요. 레파토리가 많은데 할 때가 있어요. 네. 혼자 그냥 중얼중얼하고 딱해요. 그래서 야 이재용 씨는 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스튜디오. 나는 전부 야외라서 비 오면 안 되고 또 코로나 이래서 정말로 죽겠습니다. 야, 오늘 이상성 선생님 모시고 네.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 1년, 작년까지 2년을 야외에서 방송을 못 하셨으니까 못하셨죠. 네. 얼마나 입이 근질거리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 선생님 생방송인 거 아시죠? 예, 우리 나눠서 얘기해야 됩니다. 선생님 혼자 다 하실 것 자, 같아요. 예, 미리 말씀드렸어요. 아니 근데 자, 그 답답함을 운동으로 푸신 것 같아요. 예. 보니까 굉장히 몸이 더 좋아지셨는데요. 그리고 운동 아니면 예. 아마 여기 못 나왔을 거예요. 아니 근데 원래부터 그렇게 막 건강한 체질은 아니셨다고 들어서. 아유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구하게 태어난 게 저입니다. 저보다 더 기구하게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6.25 때니까 6.25라니까 뭐 죄송합니다. 예. 요즘 학생들 6.25가 뭐냐 그러면 목요일일 거리요 그러면 이렇게 나라 역사관 국가관이 약해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뽀빠이 이상용의 키워드인데요. 요게 그 얘기일 것 같아요. 병약한 손. 그래서 11살 때까지 예. 안 아파본 병이 없어요. 성인병 7가지를 알았어요. 면역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200여 명의 동네 어머니들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우리 엄마가 몸이 약해서. 11살에까지 뭐 사는 게 아니고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5살 때 걸음마 하셨대요. 예. 예, 그 5살에 정도로. 걸음마 했으니까 뭐 그런 약한 제가 지금 가장 건강한 뽀빠이가 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 기적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병약했던 소년이 네. 어떻게 뽀빠이가 됐을까? 두 번째. 뭘까? 아령형, 아우. 11살 때 우리 삼촌께서 우리 집에 종손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어디 쓰겠느냐. 네. 우리 가정의 기둥인데 운동해라. 그래서 아령 제일 작은 거 있죠. 네네. 예, 그걸 사다 줘서 밥도 안 먹고 했어요. 그걸. 지금까지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66년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66년 동안 하루에 2시간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하셨대요. 그래서 뭐가 됐느냐? 뽀빠이가 됐어요. 오. 대단해서요. 그러니까요. 왜 운동을 하느냐? 여름에 반팔 입잖아. 예. 그럼 운동하라고 약하면 엘리베이터 네. 딱 타면 저 뽀빠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유, 다 됐네. 이 말이 난 싫은 거야. 우독 다 아까운데 반팔이 수백 개야. 예. 다, 저 뽀빠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10년 전이나 똑같네. 이 얘기가 나는 듣고 싶은 거야. 예. 아유, 뽀빠이도 뭐 이러면은 아주 뭐 인생 끝난 것 같아. 아니 아직도 앞에서 말씀하실 때하고 지금 하실 때가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세요. 근데 이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 담배, 청량음료 이런 거 안 하신대요. 예, 술, 담배, 커피 여태까지 안 먹어. 진짜 열심히 관리하시는 거고. 나는 애기들이 먹는 주전부리를 무지 좋아해. 과자 이런 거 지금 살짝씩 드시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에 가도 나보다 큰 애
얼마든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도 학창 시절에 그 미스터 대전고 또 미스터 고려대 예, 뽑히면서 고려대학교에서도 네. 했고. 네, 완전 또 다른 뭔가 건강한 남성 이미지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사진 살짝 준비했거든요. 그래요? 그거 보고 얘기 좀 나눠볼게요. 와, 진짜 대단하시죠. 팔뚝봐요. 고등학교 때. 네. 아, 고등학교 때 저렇게 정말 아령으로 만든 근육인 거죠. 그러네. 이야, 네. 진짜 요즘에 헬스 기구도 대단하시다. 많이 없었을 아니 텐데. 저 사진 보고 5살에 걸음마했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아령으로 다져진 저 몸이 됐는데 뽀빠이라는 별명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제가 졌어요. 그 당시 제가 시작할 때 뽀빠이 만화 영화가 예. 인기 있어. 맞아요. 그 주인공을 보니까 꼭 나야. 예. 자꾸 빠리빠리하고 네. 힘세고 또 키 큰 사람 보면 정의롭고 또 올리브가 마누라인데 우리 마누라가 크거든. 예. 그러니까 딱 뽀빠이다. 딱 결정했는데 지금 뽀빠이가 이상용보다 더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전국의 동네 회사에서 내 이름이 많아. 그럼 다 뽀빠이야 그 사람. 예. 회사에서. 그리고 다 저 여자 MC들이 다 키가 컸죠. 아까도 잠깐 나갔는데. 예. 아유 참 좋을 때다. 아, 근데 전성기 때도 계속해서 하루에 2시간 운동을 빠짐없이 했다고 그러는데 건강관리 비결도 좀 한번 알려주세요. 비결이 필요 없고 네. 안 하면 죽는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운동을 했고 또 고등학교 때까지 가방에 도시락은 안 가지고 가도 아력은 넣고 다녔다. 아령. 예. 무서운 학생이야. 아령이 있어. 쉬는 시간만 되면 아니, 누가 건들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신 그 고등학생 시절에 그 근육이 완성이 되는 난 거잖아요. 이거 자존심이 키가 작아도 아무 걱정 없다.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보면서 공감이 많이 가요. 저도 봤을 때 김혜선은 몸 딱 실제로 보면은 작은데 몸이 좋다. 이런 탄탄하잖아요. 생각으로 막 계속 운동하거든요. 정말 작지만 강하네요, 그죠 저희? 작지만 근데 강해요. 작아도 아무 걱정 없어요. 키 큰 사람하고 나하고 걸어가다가 예. 옥상에서 판자가 떨어졌다. 예. 오. 나는 안 다쳐. 걔네들이 먼저 다쳐. 그래서 나는 그러네. 조금도 그런 게 없고 또 지금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예. 내가 약점이 많잖아. 예. 키 작지 못생겼지 네. 나이 많지 시커멓지 텔레비에 나올 감이 안 되는 거야. 예. 지금도 다 제대로 앉아 있는데 나만 예. 의자 높이느라고 고생했어. 저랑 똑같습니다. 아, 근데 그래서- 선생님 요즘에 친구분들 만나시잖아요. 못 만나요. 아, 코로나 때문에. 몇 명은 만나지. 그러면 어떠세요? 친구분들은 지금 좀 이렇게 건강 상태가 좀 다르지 않아요? 다르고 말고요. 보통 불렀을 때 예. 달라요. 예. 그래서 야 영철아 그러면 예. 나는 왜? 왜 인마? 대리 우리 친구들은 예. 야 영철아 그럼 천천히 가 임마. 아니, 그렇지. 그리고 건망증이 빨리 와. 내 친구가 예. 뭐였는데 보청기를 하고 나왔어. 자랑해. 야 이거 내 사이가 사줬는데 최고 비싼 거래. 너무 좋아. 야 잘 들려. 그 친구 그래? 얼마 줬더니 그리고 뭐라고 한지 알아? 12시 반. 안 보청기가 들려서. 가짜야. 시간 물어본지 알고. 저는 선생님 오늘 생방 동안 계속 이렇게 야, 좀 내가- 있으셔서 어떻게 앉아 계시나 했어요. 내가- 바로 일어났어. 저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아이고 참 건강관리 여전히 잘하시고요. 네. 일상 속에서 어떻게 건강관리하고 계시나 그것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저희 행복하신 카메라가 그 일상 속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바로 볼까요? 놀라운 능력치와 넘치는 건강미, 강한 남자가 대세로 떠오르며 봄장 열풍의 새바람 입은 2021년. 사실 강한 남자 하면 바로 이분이 원조인데요. 남자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여전히 건재한 체력을 과시하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안녕하세요. 채널의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뽀빠이 이상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 총총 신고합니다.
넘치는 육체미와 뜨거운 인간미로 사랑받은 90년대 원조 몸짱 뽀빠이 이상용. 몸 너무 좋으신데요? 아이, 좋긴 뭐 나이에 비해서 괜찮은 편인데 뽀빠이기 때문에 상표라서 운동을 꾸준히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남들이 아이고 뽀빠이 다 됐네 할까봐 66년째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뭐야? 뽀빠이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강철같은 체력을 지닌 이 남자.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원조 몸짱의 생활 루틴은? 뽀빠이 이상용의 건강 비결 1, 2, 3. 지금부터 함께 찾아볼까요? 오늘도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상용 씨. 눈 뜨자마자 습관처럼 운동기구 위에 올랐는데요. 자기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지금 나이에 맞게 운동량도 하고 또 숫자도 줄이고 즐겁게 운동을 하셔야 돼요. 공복에 즐기는 유산소 운동은 보약과도 같다지만 열심히 해도 너무 열심히 하는 이 남자. 근데 뭐 저희한테 뭐 보여주는 운동 가장 잘하시는 게 있나요? 말이 필요 없이 따라와 내가 보여줄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푸시업.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운동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푸시업은 국민 운동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폐활량에 좋고 또 지구력에 좋고 또 삼각근에 참 좋아요. 어깨하고 여기. 체력 탄탄하시고 뭐 운동도 잘하시고 뭐 이러셨잖아요. 예, 그때는 뭐 한참 때니까 연예인 8, 9표 표기에서 1등 했고 그때 85개. 운동으로 다진 명품 근육을 자랑했던 이상용. 세월이 흘러도 열정만큼은 그 시절 못지 않습니다. 어이 젊은이 와서 해봐. 어깨를 해갖고 자식 시작. 하나 둘 셋. 야야야. 왜 그 세 개하고 헉헉거려 젊은이가? 네, 너무 힘든데요, 여기? 거기 당기고 다리도 당기고 배도 당기고. 그래서 되느냐? 병원에 가겠다. 너무 힘든데요. 생각보다 힘드네요, 이거 보기보다. 내가 이거 왕년에 120개 했어. 예, 그때는 뭐 한참 때니까 벤치프레스 400개. 그 다음에 프렌치 프레스 8, 여기 운동. 이 운동을 한 200개. 내 정원에서 벤치프레스 보여줄게, 따라와. 나 혼자만의 체육관이에요. 너무 좋죠? 이제는 굳이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홀로 호젓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을 만큼 내공이 상당한 상용 씨. 젊은 사람도 들기 힘든 역기를 번쩍번쩍 들 수 있는 것 또한 꾸준한 운동으로 근력을 키운 덕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팔 운동이고 지금 한 거는 벤치프레스. 가슴. 이야, 이 뽀빠이 근육 살아있네. 이상용의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쭉! 운동을 마치고 드디어 찾아온 식사 시간. 야, 와이프가 잘 해놓고 갔네. 예쁘게 해놨네. 와이프가 이거 하나 참 잘해줘요. 내 건강을 위해서. 토마토, 파프리카, 당근, 키위, 사과. 하루에 요만큼만 먹고 고구마 2개 먹고 계란 하나 먹고 이러면 충분해요. 더 먹을 것도 없어.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각종 채소와 과일로 한 끼를 든든하게 챙겨 먹는 상용 씨. 수십 년째 철저히 유지한 식단 관리야말로 그가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입니다. 식사량이 많지는 않으시네요. 작아요. 근데 자주 먹고 또 군것질을 좋아해. 주전부리.
파 먹어야지. 뭐 타주시는 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사냥류 단백질. 우리 나이에 딱 필요하고 또 나한테 잘 맞아. 아하, 그럼 그렇지. 근육을 지키는 상용 씨의 건강한 군것질. 역시 원조 몸짱은 달라도 다르네요. 분주한 일과를 보내고 잠시 쉴 법도 하건만 이번엔 집을 벗어나 외출에 나서는 상용 씨. 그가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 찾아가는 곳은 바로 서울 시민들의 산책로 양재천인데요. 여유로운 사람들과 맑은 자연 풍경이 편안함을 선사하는 이곳을 걷는 일은 그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해요. 지금 뭐 수십 년째 늘 걷고 있습니다. 안 좋았을 때 아주 급격히 나빠요. 눈이 안 보이고 막 머리가 하얘지고. 근데 그걸 극복하는 거 긍정적으로 체육관에 매일 나가고 매일 걷고 또 잘 먹고 악착같이 먹고 견디고 이렇게 이길 것 같아요. 달콤한 인기와 쓰디쓴 실패를 모두 맛보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 여기서 쉬었다 갈까? 황혼의 여유를 온전히 만끽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내 인생의 또 다른 전성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독서도 자주 하세요? 책을 들고 산책을 합니다. 걷기만 하면 무료해. 너무 힘들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열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영원한 뽀빠이 이상용. 그가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행복한 아침은 행복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고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정말 관리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운동도.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평소에 생활 습관도 그렇고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좋아하는 예. 말이 많아요. 돈 많은 재벌이 어제 죽었으면 오늘 아침에 라면도 못 먹는다. 살아있음에 감사. 긍정적으로 살아요. 네. 아니 그 어록은 어디서 나와요? 그런 뭐 자랑이 아니라 책을 하루에 한 권씩 꼭 읽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게 많아서 여기가 꽉 차야 이게 나오지. 여기가 맞아요. 비면 바람소리만 나와. 그래서 항상 공부하고 외우고 노력하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어요. 그렇죠. 근육도 우리가 들어가는 게 있어야 이게 쫙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근감소증 이게 뭐 이제 나이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쉽게 진단할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근감소증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제가 10가지 항목을 불러드릴 건데요. 그중에 몇 개나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손꼽아서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1.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기 힘들다. 두 번째, 수박 한 통을 들기가 힘들다. 한 통은 들지. 한 통은 깨지. 그치. 건널목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건너기 벅차다. 4. 앉았다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 일어날 수 있다. 요거는 요거는 5. 눈꺼풀이 처진 듯한 느낌이 든다. 요즘 맞아요. 요즘 그래. 6. 등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다. 나 요즘 요새 좀 있어요. 7. 음식을 먹을 때 사례가 자주 걸린다. 자주는? 요건 아니에요. 8.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물렁해졌다. 예전에 비하면 그렇지. 이게 나이가 언제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3개월 동안 몸무게가 3kg 이상 줄었다. 요건 쪘어. 10. 중립 주차된 차량을 밀기가 힘들다. 뭐 저는 요거, 차마다 좀 저는 다르긴 이게 한데 힘들어요. 그래도 밀긴 밀어. 네. 자, 들으시죠.
볼까요? 짠, 짜자잔. 4개. 저는 한 개. 한 개? 네. 저는 마지막 거. 오. 저는 주차된 차 지금 밀기가 세 좀 개. 어렵고. 세 개? 없어요? 아니, 선생님이 저보다 나아요. 우와. 저도 4개나 나왔는데. 저도 4개나 나왔어요. 아, 야. 네, 제가 불러드린 체크리스트에서요. 0개에서 3개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근육 점수가 80점 이상으로 합격이십니다. 나 불합격이야. 따라서 김혜선 씨, 이상용 씨, 장혜인 저도. 씨는 합격 점수. 오. 그다음에 박 박사님. 네. 거의 떨어졌어. 4개에서 7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네. 근육 점수가 50점으로 보류이신데요. 이재용 씨, 차윤아 박사님. 큰일 났네, 이거 고르시고요.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해당되시는 분은 네. 없지만 8개 이상에 해당되신다면은 이제 불합격으로 근감소증으로 이제 진행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감소증 자가 진단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근육 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근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근육량이 일단 체크를 해봤고 근육량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맞아요. 우리. 아까 뭐 시계 채워놓고 맞아요.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하라고 있더라고요. 하던데요. 네. 그거 지금 공개돼요? 바로 리스트 한번 나와 볼까요? 있어요. 아, 공개하는 거예요? 예. 와. 나 꼴등인가 제가 봐. 23.6. 와. 제가 네, 16.6. 네. 그리고 우리 이상용 씨 22.7. 야, 그래도 근육량은 차 박사님이 제일 많아. 근육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은요 무거우면은 네. 끌고 다니기 힘들어서 근육이 생겨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무거울수록 근육량은 많아요. 조금 좀 해설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적정하는 근육량은 남성의 경우에 한 40%, 자기 체중의 한 40%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여성 같은 경우는 한 34%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이에 따라서 또 지금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근육량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앞서 보셨던 결과를 보게 되면 이주영 MC하고 또 차현은 박사님 같은 경우는 한 20kg대를 조금 넘게 보이시고요. 또 차 박사님 같은 경우가 25.4로 많이 나오시긴 하셨지만 체중이 아무래도 있으시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나와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평균보다는 약간 높으신 분들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김혜선 씨하고 또 네네. 장혜인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특히 장혜인 아나운서가 16kg 정도로서 아주 상당히 좀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아까 차도 잘 못 미신다고 하셨는데 근육량을 좀 키우실 필요가 좀 있고요. 김혜선 씨는 아무래도 이제 그 운동을 하시니까 자기 체중에 비해서는 조금 넣게 나타났습니다. 여자는 차 혼자 정도 밀어야죠. 네.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거는 이성형 선생님 좀 대단하신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40, 50, 60 가면 점점 근육이 준다 그랬잖아요. 네. 연세가 있으신데도 근육량이 지금 보면 저희랑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니까요. 저하고는 얼마 차이도 안 나요. 정말 짱짱하신 분이세요, 저분의 근육량으로. 대단하시네요. 예. 그러면 근육량은 이렇고 네. 그럼 근력은 어떨까? 야, 근육. 근력. 근육량만큼 근력이 있는 건가? 그걸 한번 알아보죠. 네, 하체 근육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체 근육이 중요해요. 근력 중요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네.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뽀빠입의 허벅지 씨름. 네, 허벅지 씨름 준비를 했는데 네. 또 저기 저 씨름되면은 황소 나옵니까 오늘? 오늘 선물 있다면서요? 네. 황소 있어야지 황소. 상품이 아주 어마어마한 상품도 준비되어 상품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 대단합니다. 네. 아, 준비 많이 하셨네. 뭐예요? 자, 상품을 걸고 저희가 그건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자, 그럼 심판 앞으로. 예. 네. 예. 자, 선수 다 나가요. 선수 다 선수. 저도 참 다 뭐 나오네요. 누구부터 해? 선수. 호박씨, 예, 나오세요. 다 나오시죠, 다 우리. 예, 아니, 자, 다 나오죠. 다 자, 응원도 다. 해야 되니까. 여성분 먼저 할까요? 남성분 먼저 할까요? 남자분 먼저 하시죠. 여자. 자, 저희 먼저 할까요? 자, 네. 심판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 이거 게임이 될까요? 아유. 제가 이 공수. 공격과 수비가 있잖아요. 자, 힘이 좀 있는데? 있어. 야. 자.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먼저 할까요? 가위바위보. 네. 안에서 할까, 밖에서 할까? 제가 안에서 이대로. 예, 공격. 알려하는 방법. 네. 자, 잠시만요. 지금 벌써 힘주고 있는데 네. 시작하면 힘줘요? 아유, 가만히 있어도 이겨. 자, 하나, 둘, 셋! 야, 이건 뭐. 바꿔서 공수 바꿔. 한번 바꿔서. 제가 한번 바꿔서. 바꿔서. 야, 뭐야. 아유. 자, 준비됐어요? 네. 너무 떨어. 아, 네. 하나, 둘, 셋! 꼼짝 못해. 꼼짝 못해. 해봐! 노력해란 말이야. 좋았어. 아니, 할 수 있어. 아니, 내가 잘못이야. 언뜻 봐도 안 되는 거야.
시합을 시켰어. 네, 제가 이거 안 되는 거죠. 게임이야, 안 되는 여기도 게임. 머리 노랗게 하고 할까? 네. 승! 감사합니다. 자, 남자가. NC도 사박사. 잘하시네. 너무 세네. 야, 요거. 야, 이제 역시 어렵게. 질 것 같은데. 어우, 차박사 세요. 가위바위보. 아, 어떻게 예. 할까요? 일단 할래? 두 번 다 하시죠, 이렇게. 일단. 두 분 다 내가- 평소에 운동 내가- 많이 내가- 하시잖아요. 그렇죠. 등산다리래서. 안 제주 돼. 등산하시고. 오, 야, 몰라. 와, 야, 야, 이게 달러. 상을 무슨 상을 받고 싶어? 어우. 상이요? 밥상. 마누라 밥상. 오케이. 네, 자, 준비됐어요? 네. 하나, 첫! 오, 야. 차박사님. 야, 차박사 세. 오, 세. 아니 다리는 짧은데 세네. 근데 승! 야, 차박사 세다. 야, 이거, 근데 이게 어려워. 차박사 세네. 야. 선배님 화이팅! 준비. 화이팅 화이팅! 작! 오, 세. 야, 승! 이겼어! 야, 선배님도 먹으셨네. 잠깐 앉으세요. 네, 예, 아유. 얼굴이 하얘졌어. 어휘야. 저요? 여자 대표와 둘. 남자 대표. 아 세상에. 제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영화에서 이 터미네이터 앞에 여기서 치면 네. 남자 망신이잖아요. 남자 망신. 야. 아 근데 보니까 여기 위에 근육이 좋아요. 차박사 가위바위보. 자, 제가 앞에 또. 위치. 좋아. 어차피 근데 1인을 다 하잖아요. 이겨라. 잠깐 하셨는데 힘이 달라요? 아니야. 자, 잘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높이가 달라가지고 네. 익숙치가 않아 지금. 하나, 잠깐만 시작하면 힘 줘요 이 사람아. 좋았어. 힘내라 힘내라 힘. 젖 먹던 힘까지 싸워라 싸. 진 사람들이. 하나, 둘, 셋! 오, 야, 망신. 진짜 세다. 진짜 세. 반대로 한번 해봐. 반대로. 야, 이게 와. 방금 하셔서 제가 봤을 때 야. 저기 힘 좀 빼세요. 여기. 그래도. 여자 이겨보겠다고 세상 힘 야, 이 좀 봐요. 터미네이터 여자가 아니야. 진짜 망신은 세다. 아까 당했어. 당했어요. 하나, 둘, 자! 이게 빠졌다. 막상막하다. 야야야야야. 이건 차박사 세. 이거는 이거 차박사 쓰. 그래도 제가 앞에 졌으니까. 비겼어. 1대1. 아니 상품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겨가지고 이거 어떻게 반만 좋을까? 나눌까요? 네 선생님. 잘했네. 아니 또 여자가 이긴 거죠. 1대1이면 남자 망신인데. 네. 자, 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그 상 아주 좋은 건데 네네네. 이 의자를 원희 제 갖다 놔. 좋습니다. 야, 근데 진짜 세다. 근데 모르셨던 게 있어요. 정말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 주문의 상품이 있는데 아니 한 걸로 해. 한 걸로 할까요? 이게 나아. 비겨서 그걸 뭐 가져가. 진짜 상품이 있네. 제가 가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야, 이거 야, 우리가 정말 이제 이 하체 근력이 대단한 거예요. 근력까지 오. 봤는데 그 두 분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발씨름을. 일단 체중하고 네. 비교해보고 그 우리 김희선 씨하고 네. 그 차박사님 아까 근육량 보셨잖아요. 네네. 근육량에서는 한 6kg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네. 김희선 씨 버티는 거 보니까 진짜 여성분 치고는 운동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양은 제가 이겼는데 력은 저쪽이 세다. 근육량은 많지만 여기가 좀 부실한 근육. 저희가 튼실한 근육이란 얘기인 거죠 이게. 네. 그리고 역시 운동을 많이 하시면 근력이 많아져서 게임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점수를 내셨죠.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근감소증도 역시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자가 진단, 근력 테스트까지 해봤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내가 양재천을 뛰거든. 네. 네네. 근데 뛰다 보면 젊은이가 휙 지나가는 경우에 기죽어서는 안 돼. 내 왕년에 그거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 그렇지. 자기 페이스를 지켜야지. 맞아요. 휙, 약 올려? 이렇게 하다가 그냥
힘들어. 자, 그래서 오늘 그 근감소증 예방법을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벤져스 선생님들의 특급 처방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어떤 분이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특급 처방은요, 근육을 풀어주는 혈자리 지압법입니다. 아, 딱 좋네요. 지금 안 그래도 뭉쳐있거든요. 방금 씨름해가지고 풀어주십시오, 선생님. 네, 일단 우리 근육 긴장이 막 이렇게 힘을 주시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힘이 어깨잖아요. 네, 어깨하고 목이 많이 긴장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풀어주고 목을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는, 목의 긴장을 좀 풀어줄 수 있는 혈자리가 바로 견정혈입니다. 네, 이 견정혈은요, 고개를 살짝 숙이시게 되면요, 7번째 경추가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살짝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이 7번째 경추뼈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어깨 봉우리까지 일직선으로 쭉 선을 그어서 중간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견정혈입니다. 대부분 오른손을 대셔가지고 왼쪽 어깨를 잡으시면 첫 번째 잡히는 부위, 여기가 바로 견정혈입니다. 여기를 살살 눌러주시면 시원하다. 시원한 느낌 받으시죠. 평소에 많이 만지는 근육이 그죠? 시원해. 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남자들은 하면 다 여기 뭉치잖아 이게. 여기 눌러주시게 되면 근육뿐만 아니라 어깨의 긴장, 또 스트레스를 좀 풀어줄 수 있고요. 그 밑에서 아래쪽으로 약 세 손가락 정도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바로 잡히는 어깨 축지에 있는데 여기 부분에 오목하게 잡혀지는 부분이 바로 고건혈입니다. 네. 여기를 또 눌러주시게 되면 목과 어깨 통증도 풀어줄 수 있고요. 이 고건혈에서부터 견정혈까지 밑에서부터 위로 쓸어 올려주시게 되면 근육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염증 물질도 많이 배출해주게 됩니다. 배 교수님, 저 거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닿아요. 좀 해주세요. 손이 안 닿아요. 안쪽에서 자극을 주시면 아, 근데 될 것 확실히 같습니다. 시원해요. 네. 아픈 것 같긴 한데 뭔가 쏙쏙한 느낌이 이상현 있네요. 선생님도 젊었을 때는 이게 안 됐죠. 예, 근육 때문에. 맞아. 지금도 안 돼. 근데 여기를 하고 나면 예. 좀 멀리 보여. 눈이 맑아지는구나. 예, 눈이 밝아져. 예. 네. 아, 그다음에 시원합니다. 예. 네, 오늘 이제 뭐 다리 쓰임도 하셨으니까 네. 다리 쪽에 있는 근육을 좀 풀어줄 겁니다. 네. 근데 밤에 자다가 이렇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 쥐가 많이 나신다고 맞아요. 하는 네네.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아리 쪽에 있는 근육인데요. 네네. 오금 밑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부분에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김혜선 씨. 네, 제가 예. 오늘 보기 쉽게 딱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딱 여기. 맞습니다. 우리 장단지 근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위치한 제일 밑에 부분이 승산혈이고요. 그 바로 위에 부분이 승근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극해 주시게 되면 다리가 우리 아리백인다고 하잖아요. 네. 등산을 많이 하신 분들, 또 근육 자체가 좀 긴장이 많이 되시는 분들, 하체 근육뿐만 아니라 또 허리 부분에 자극도 돼요. 이게 태양 방광경 자체에 경락이 연결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 끝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쪽을 자극해 주시면 되는데요. 김 선생님 앉아주시고요. 이 자극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앉으셔가지고 앉으세요? 네,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다가 그 방금 혈자리 부분을 좀 이렇게 건방져 보이는데 눌러보세요. 이게 이런 자세래요. 다리 꼰 거 아닙니다. 네. 네. 이런 자세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위에서 밑으로 살살 손을 가지고 문질러 주시면 좋으세요. 이렇게요. 예, 자극을 주시면 무릎뼈 안쪽에 있는 슬개뼈가 그쪽 혈자리를 자극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 평소에 지하철에서 이렇게 계신 분들 많이 봤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지하철에서는 그렇고 있으면 안 돼요. 네. 되게 시원해요, 근데 지금. 다리 이렇게- 뭔가 꼬면서, 그죠? 맞습니다. 시원한 느낌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또 쥐나시는 것도 예방하실 수 있고요. 또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살 자극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어렵지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이상용 씨는 이 첫 번째 특급 처방 어떠셨어요? 너무 좋고 난 그냥 앞을 보고 뛰기만 했는데 앉아서 저를 꼭 책을 갖고 뛰거든요. 네. 쉬다가 책을 보고. 아까도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육이 싹 빠지고 근력이 없어. 예. 맞아요. 요거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저도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종아리에 쥐가 나가지고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요. 그때 어떻게 응급 처방은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일단은 다리를 쭉 늘려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혹시 핫팩이라든지 이렇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으시면 밑에 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고 근육 자체를 좀 쭉 늘려주시는 게 제일 먼저 있을 거예요. 그보다 그렇게 더 하시는 빠른 것이. 게 있어요, 의사 선생님. 쥐가 났을 때 어떻게 보면 금방 난 알려드려요. 어떻게? 고양이를 갖다 대 선생님. 그냥 도망가.
근육을 쭉 늘려주고 핫팩 같은 걸 대줘라. 대주고. 네. 어르신들 아마 갑자기 쥐가 나서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육하면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있죠. 운동 좀 해야죠. 오, 행복한 아침에 운동쌤, 행운쌤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저희가 한번 다 같이 행운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와줘요, 행운쌤! 자, 누가 꽂히게?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운동쌤 행운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하체 근육이 좋아야 된다, 허벅지 근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데요. 그 이유가 이 허벅지 근육은 간보다 당을 2배나 더 많이 저장하는 저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허벅지가 튼튼하면 혈당 조절이 원활하기 때문에 당뇨 예방과 비만 예방, 그리고 비만과 연관된 질환 예방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그래서 오늘 행쌤이 준비한 운동은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하체 빵빵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선생님은 워낙 또 근육이 많으시니까 아까 근육에서 저한테 좀 살짝 지신 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시고요. 운동에서 복수할 거야.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체를 빵빵하게 만들어주는 운동 첫 번째 동작은요. 이 바로 아킬레스건하고 햄스트링, 비복근 종아리랑 여기 대퇴사두근, 이두근, 허벅지, 그리고 허벅지 안쪽과 힙까지 한 번에 잡아줄 수 있는 까치발 들어봐 동작입니다. 자, 다리 먼저 모아주시고요. 네. 자,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따라해 주시면서 힘드시면 의자나 벽에 기대셔서 하시면 좋은 동작이에요. 자, 모으신 상태에서 한쪽 발을, 이 발등을 반대쪽에 있는 발목 뒤에 살짝 갖다 대주세요. 네, 살짝 중심 잡아주시면 되고요. 네. 손은 허리 놔주시고 이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어서 업하고 내렸다가 살짝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업하고 내렸다가 한 번 더 업하고 내렸다가 까치발로 업하고 내렸다가. 자, 중요한 거는 이 중심이 발에 쏠려서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몸통을 이용해서 이 몸통 근육으로 위로 쭉 뽑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허벅지 안쪽과 힙을 위로 들어 올린다, 이 느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 한번 5번 해볼게요. 네. 자, 어머님도 중심 못 잡고 좀 힘들다 하신 분들은 의자를 잡으시거나 벽에 살짝 손 기대시면서 따라해주시면 좋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내리고, 둘, 내리고, 허벅지 안쪽에 힘, 셋, 내리고, 넷, 내리고. 벌써 자극이 오죠? 네. 5, 좋아요. 자, 이번엔 페달 여러분들만 한번 해볼게요. 자, 하체 한번 봅시다. 이번엔 어떻게 운동하는지. 잠깐 일로 와보세요. 네네. 자꾸 해야지 안 되겠어. 자, 살짝 기대시고 준비 시작. 하나, 내리고, 둘, 내리고, 위로 쭉 뽑아서. 좋아요. 자, 두 개만 더. 쭉 좋습니다. 좋아요. 세 박사님 손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좋습니다. 자, 네. 자, 모두 너무 잘하셨고요. 하체를 빵빵하게 만들어주는 두 번째 동작은 바로 이 점프를 이용해서 허벅지 근력을 2배나 더 향상시키면서 기초 대사량도 늘려주고 전신 체지방도 함께 불태울 수 있는 전신 펄쩍 점프입니다. 자, 보세요. 다리는 그대로 모아주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양손은 골반에 살짝 얹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허벅지를 살짝 굽혀서 위로 점프할 건데요. 양손하고 양발을 쫙쫙 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뻗어! 좋아요. 이렇게. 자, 하셨어요? 네. 저 뿅소리 났어요. 괜찮아요? 네. 뚝소리가 나네요. 착지하실 때는 첫 번째 동작으로 그대로 똑같이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한번 5번만 해볼게요. 자, 우리 어머니들 만약에 힘드시면 점프 좀 힘들다 하신 분들은 살짝 점프 옆으로만 살짝 벌렸다가 제자리. 벌렸다가 제자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하시는 분들은 점프하시면 됩니다. 자, 허벅지 상체 숙여서 하나, 둘, 셋, 점프! 자, 하나, 둘, 셋, 점프! 박자에 맞춰줘요. 하나, 둘, 셋, 점프! 마지막 하나, 둘, 셋, 점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두 분 다 완벽하게 되신 것 같고요. 네.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음악 주세요. 발등. 5번씩. 하나, 셋. 자, 몸통. 넷. 자, 셋. 넷. 자, 마지막. 5번 반대로. 자, 하나, 셋, 둘. 자, 천천히 잡으면서. 셋. 넷. 쭉. 5. 자, 다리 모아서 툭툭 달고. 자, 상체. 하나. 둘. 셋.
이 빵빵하게 이 근육이 생겼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죠? 힘들어요. 허벅지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중요한 거 이 운동은 아파트에서 하면 안 돼. 밑에 집에서 올라올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행운쌤의 원포인트 두 분 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행운쌤 원포인트. 자, 우리 허벅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점프 이용하시면서 자주자주 이용해 주시고요. 혈자리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행운쌤이었고요. 들어가, 행운쌤. 들어가! 잘 배웠습니다. 와, 그리고 저- 허벅지 아프네요, 정말. 잠깐. 이 운동을 할 때는 근데 균형을 잡기 힘들면 꼭 벽을 이렇게 맞아요. 짚고, 네. 운동하는 거 보니까 혜선 씨는 네. 200살까지 살 것 같아. 근데 예희 씨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아까 혜선 씨 근육 보면서 이상현 선생님이 부럽다. 정말요. 선생님 젊으실 때 더 오셨으면서. 자, 이렇게 운동도 해봤으니까 이제 뭘 좀 먹어야지. 먹는 것도 중요하죠. 네, 지금부터 이제 먹어서 채우는 처방이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중노년층의 이제 근감소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력, 그다음에 근육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좀 채우려면 역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의 경우 노년층은 48%, 여성의 경우 노년층은 60%가 일일 권장량 이하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게 먹는 건 아는데 네네. 나이가 소화가 네. 어려운 거야. 그냥 옛날처럼 막 꿀꺽꿀꺽 이게 아니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고기 먹자니 또 이가 안 좋고. 그래서 그냥 숨만 쉬고 있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게 이가 안 좋아졌으니까 질긴 고기를 못 먹고요. 네네. 또 위산 분비가 안 되면은 단백질이 좀 주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위산 분비가 이제 급격히 줄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나이에 맞는 노년층이면 노년층에 맞는 맞춤형 단백질을 섭취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야, 근데 와이프가 이제 꼭 타서서 먹긴 먹어요. 네. 네네. 그런데 이걸 먹기가 싫어. 솔직히 막 달짝지거나 막 먹건데 왠지 그래.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건지 방법을 좀 어디 타 먹냐, 찍어 먹냐 뭐 이런 거. 아까 그거 이렇게 부어서 먹던 그 산양류 단백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이제 산양류 단백질을 선택하셨는데 요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요. 산양류가요, 우유보다 사람의 모유에 조금 더 가까운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소화가 잘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유 먹으면 좀 소화가 좀 안 되고 속이 거북한 분들 좀 계시죠? 네, 저는. 재원 저도 아나운서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죠?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뭐냐면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과 관련돼서 소화를 못 시키는 유당불내증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고요. 그다음에 우유나 산양류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 중에서 알파 S1 카제인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소화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는데 이게 산양류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모유에 많이 들어있고 소화가 잘 되는 베타 카제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즉 산양류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자체가 사람들한테 소화가 좀 쉬운 특성이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자, 이거와 관련돼서 간단한 실험을 해보면 어떤 실험을 할 수가 있냐면요. 산양류에다가 그리고 우유에다가 그 각각에다가 이제 위산이라고 생각하고 산을 집어넣습니다. 식초를 집어넣었어요. 네. 식초를 집어넣고 조금 시간을 두고 놔두면 저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우유는 저렇게 커드가 생겨가지고 덩어리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산양류는 덩어리가 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덩어리가 졌다는 것은 그만큼 소화가 어려운 형태로 변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산양류가 덩어리지지 않았다는 건 소화가 더 잘 된다. 소화가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저희 아버지 당뇨가 있어서 단백질을 드시는데 그 얼마 전에 산양류 단백질로 바꾸고 나서 속이 좀 편해졌다 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성분이 모유하고 비슷하다면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는 게 모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우리 몸에 좋고 소화도 잘 되고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유와 비슷하기 때문에 모유 자체는 완전 식품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장을 해야 되는데 면역도 높여주고 아주 다양한 영양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에게 모두하게 좋은데 나이가 드셔서 모유를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산양류를 드시게 되면 모유 성분과 아주 유사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완전 식품을 드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어렸을 때 내가
젖동량을 했거든. 예. 아까 그랬는데 예. 그때 이게 있었더라면 좀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그러네요. 네, 배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산양유가 구성이나 성분이 모유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단백질 함유량은요, 모유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산양유 같은 경우에는요, 100g당 단백질이 약 3.6g 정도로 우유보다도 많고 모유에 비해서는 약 3배 정도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매해 근육이 감소되는 이제 중장년층들의 경우에는요, 효과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도 있고 혈당도 조절하고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식품인 거죠. 혈당과 관련돼서 산양유에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진행이 됐는데요. 이 뚱뚱쥐, 이 네. 뚱뚱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요. 양쪽 다 고지방식을 먹였습니다. 살을 찌우겠다는 의지인 거죠. 그리고 한쪽은 산양유를 주고 한쪽은 산양유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24주 동안 먹였어요. 자, 그랬더니 산양유를 함께 먹인 쥐는요, 혈당이 7%밖에 상승 안 했으나 산양유를 먹지 못한 쥐는 혈당이 무려 12%나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산양유가 상대적으로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 결과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보기에는 그냥 같은 우유 같은데 저처럼 우유 못 먹는 사람한테 뭔가 좀 더 좋은 거 같은 느낌? 그렇죠. 예. 또 이제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우유와는 다르게 산양유는요, 중세지방산이라고 하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중세지방산은 말 그대로 지방산의 길이가 한 중간 사이즈, 한 12개 정도, 뭐 8개, 10개, 12개 요 사이즈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세지방산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우리 몸속에서 축적되지 않고요. 에너지원으로 잘 사용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지방산이 우유보다 산양유는요, 약 2배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살이 덜 찌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체중 관리에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세 지방산은요,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이 막힌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이제 산양유를 드시게 되면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처럼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병, 심장합병증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에 제가 산양유 단백질을 좀 준비해 놨는데 한번 한 잔 드시죠. 예. 아니, 고소하네. 네. 먹을만한데요. 우유보다도 좀 살짝 더 고소한 것 같은데요? 괜찮은데요? 살짝 분유 맛 나는 거. 네네. 옛날에 하드 이런 거 있었는데. 그쵸. 네, 맞아요. 단맛도 살짝 나고. 또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젖소나 산양유 같은 것들의 종의 특성에 따라서요, 지방이나 올리고당과 같은 것들의 함량이 좀 다르고요, 농도도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면 우유 비슷한 맛인 것 같지만 좀 다른 맛이 나는 것들이 그런 이제 성분 특성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산양유는요, 프락토올리고당이라고 하는 비피더팩타인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맞아. 우유보다 그 맛이죠.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맞아요.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초콜릿이나 이런 거 달달한 거 달고 살아서 네. 제가 요리할 때 이제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 많이 쓰거든요. 이게 약간 건강에도 좋지 않나요? 예, 지금 이제 뭐 프락토올리고당, 올리고당인데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요, 이제 모유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산양유는 모유보다는 적지만 우유보다는 대략 8배 정도 더 많은 올리고당이 들어있고요. 올리고당은 몸속에 들어와서 장 속에서 유산균 증식을 도와주는 비피더팩타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을 효율적으로 더 좋게 만들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우유가 소화가 안 되니까 산양유 단백질을 마셔야지 요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외에도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작용들을 하네요. 사실 산양유와 우유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 두 가지의 우열을 가리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내 몸의 상태나 내 나이에 맞춰서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산양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화 흡수도 조금 더 용이하고 혈당 관리에도 조금 더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해서 산양유에는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노화 억제 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우유에 3배에서 4배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DNA에서 그 N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뉴클레오타이드인데요. 이게 노화세포를 생성하지 않고
젊은 세포에서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냥류가 중년과 노년층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상현 선생님이 제대로 잘 챙겨 드시고 계셨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도 되고 거기다가 노화 방지도 하고. 근데 이거를 악착같이 먹어야 되는데 네. 그냥 대충. 그럼 이거 주의할 점은 뭐가 있어요? 일단 권장량이 있는데요. 식약처에서 일일 권장량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 성인 기준으로 약 55에서 70g 정도니까 요 일정량을 지키시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 요것들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으니까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대사에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시청자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네, 10월 19일 시청자 퀴즈입니다. 우유보다 소화가 잘 되고 모유와 구성이 흡사한 이것은 근육이 감소되는 중장년층에게 효과적으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데요.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우선 지난주 퀴즈가요. 우리 몸 안의 탄력과 연관된 것은 모두 이것을 필요로 하는데 단백질의 일종이자 몸속 단백질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지난주 정답은 콜라겐이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근육 얘기하느라고 우리의 영원한 뽀빠 이상윤 씨와 함께했는데 오늘 이상윤 선생님 어떠셨어요? 나는 뭐 키 크는 거에 대해서 방송할 줄 알았더니 이게 나와 보니까 참 내가 좋아하는 동생도 만나고 이 훌륭한 우리 개그맨 오늘 완전 여자 뽀빠이야. 화이팅! 네, 정말 나오길 잘했습니다. 우리 행복한 아침 여러분 다 같이 견딥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가을이 좀 찾아주십시오. 가을이 실종됐습니다. 그쵸. 가을아, 어딨어? 아니 정말 가을이 다 지나고 왠지 겨울이 온 것만 같아요. 날이 너무 추워서요. 이럴 때 정말 감기 걸리기 쉬우시니까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